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회차 시작하시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 잘 못 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따라한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계속 따라하는 연습하시다 보면, 2순환, 3순환 지나면서 문제 푸는 능력이 좀씩 커질 테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처음에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몸이 힘들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모르는 거 당연하니까 모르는 거 인정하고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즐거운 자세로 공부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번은 점유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장은 이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고 수업 시간에 했듯이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점유권만 놓고 재판을 하는 거지 본권이 있었냐 없었냐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은 점유자는 쭉 나오고 추정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점유자는 자주, 선의, 병원, 공연, 계속 다 추정돼. 근데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2번 문장처럼 점유자가 추정되냐고 물어보면 그 사이에 무과실이 있나 없나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장은 무과실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자, 3번은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자, 4번은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건데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법조문대로 나온 거라 맞는 문장이고, 단 우리 판례는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점유물이란 동산만을 의미하는 거지 부동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이라고 나오면 권리적법 추정된다. 맞는 문장이고, 단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지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나왔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5번은 전세권, 임대차.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점유 매개 관계. 이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 즉 점유를 시켜준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간접 점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문제 2번. 점유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 자, 1번 문장은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점유 매개 관계의 대표적인 게 임대차. 이때 직접 점유하는 사람 임차인. 얘는 언제나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번이 옳은 사안. 자, 2번은 점유자는 추정되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중간에 무과실 있는지만 찾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 과실 없이가 나오죠. 그럼 점유자는 다른 건 다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이고. 자, 3번은 갑이 을로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병에게 전대를 했대. 그럼 임대차하고 전대차 관계 나오면 점유 매개 관계가 이중적, 중첩적으로 있는 거예요. 즉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는 병이 지금 직접 점유자고 갑과 을은 모두가 간접 점유자인데 3번 문장에선 을만이 간접 점유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을만이 아니라 갑과 을 둘 다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점유 매개 관계가 이중적, 중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해설 부분에 오타가 좀 나가지고 을병이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간접 점유자, 병이 직접 점유자인 사례예요. 그 다음 4번 문장은 갑이 을과의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 을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면
명의 신탁이 나오고 을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명의 수탁자, 개털이다 그랬죠? 그럼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자, 5번은 상당히 초과된 게 나오면 처음부터 남의 땅인지 알았을 테니까 이때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 자, 문제 3번. 점유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다고. 자, 1번 문장은 여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 즉 토지 점유를 판단할 때는 건물 소유자냐 아니냐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건물 소유가 토지 점유다.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은 전후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럼 원래는 전후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게 되면 계속 추정될 수가 없지만 승계가 증명되면 이때는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승계를 주장하게 되면 동의인으로 취급되니까 이때는 계속은 추정된다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자, 3번은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그럼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통상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게 든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고, 그럼 자기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과실을 수취한 데 든 비용만큼은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만은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다. 자, 4번은 사기가 나오고 점유반환 청구권이 나왔다고. 그럼 점유반환 청구권은 침탈이라야만 발생하지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자, 5번은 선의 점유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은 패소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다. 그래서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건 소재기 시. 자주가 타주로 전환된 시점은 판결 확정 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패소 확정 시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문제 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에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계속 나오는 문장이에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이고 그 이외의 점유 형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니까 2번 문장에서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이라고 타주점유가 나왔기 때문에 선의 악의 볼 거 없이 타주점유였을 때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고.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이고 그 이외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는 문장. 자, 3번은 필요비가 나오고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권이 인정되냐 그랬으니까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은 다 반환을 해야 되고 반면에 필요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은 전부 인정된다. 맞는 문장이고. 자, 4번은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냐. 상환기간 허여 청구 제도는 유익비에만 있지 필요비에는 없는 제도라 4번이 정답.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든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는 꼭 확인하고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아직은 강의 시간이 안 한 거지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취득한 과실을 다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거라고. 그럼 악의 점유자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과실을 수취 못했을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을 해야 공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문제 5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문장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기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보고 딱 표시해야 될 부분을 눈으로 외워두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번은 악의 점유자가 나오고 점유물을 멸실했대. 그럼 악이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근데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현존이익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그 이외의 점유자들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것만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 기본 문장들이 몇 개씩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최우선 확실하게 외우고 표시하고 답하고 그걸 최우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으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그 이자의 지체료랑 지연금까지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얻은 이익을 싹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유익비가 나오면 현존하는지 봐야 돼. 현존해야 유익하니까. 그래서 유익비는 현존할 때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비는 현존이 요건이 아닌 거고 유익비는 현존이 요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허여됐어.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다음 6주차 때 유치권을 배우시는데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해요. 근데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이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건 뒤에 유치권에서 배울 판례 사항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6번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은 뭐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이렇게 나오는데 즉 누구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득시효는 누구 소유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효취득은 다 인정될 수 있다고. 즉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 안 되는 거고 국가재산만 아니면 누구 소유인지 분명치 않더라도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은 국유재산은 원래는 시효취득이 안 되지만 국유재산 중에 딱 하나 일반 재산은 개인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이 된다고. 그 다음 3번에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는 관계로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건 아니다고요. 즉 소유자 측이 주장 입증을 해야만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는 거고 점유자가 주장을 했다가 인정을 못 받아도 그것만 인정을 못 받은 거지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는 의미가 추정이 깨진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됐거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고 언제 추정이 깨지냐. 소유자가 주장 입증해야 깨진다라고. 자주 나오는 판례 사안이니까 확실히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문장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4번 사안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소유자가 변동된 사안이 아니라 점유자가 변동된 사건이에요. 그건 여기를 보면 알아. 점유에 승계가 있는 경우. 즉 점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현재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 점유까지 승계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임의 시점을 대시시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앞사람의 점유를 주장을 하려면 앞사람의 점유 개시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 즉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 것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 단 이때는 점유 개시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임의의 시점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옳은 문장이에요. 4번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순환 때 한 번 더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5번 문장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정당한 점유자고 오히려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한테 그 점유기간 중에 취득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정당한 취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7번.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박스 문제들은 일단 작전을 짜셔야 돼. 보기 안에 몇 개 들어있나?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1번부터 5번에 조합이 어떻게 돼 있나? 하나짜리랑 2개짜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문제는 옳은 거 하나 아니면 2개를 고르란 뜻이니까 1번 지문에서 물어본 건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냐 이렇게 물어봤죠.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는 등기 신청권이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협력을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전혀 다른 권리예요.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 자, 2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대. 그럼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원칙상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행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니은은 옳은 사안이고. 자, 디귿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 즉 완성 당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이 점이 두 등기 청구권 양도 방식의 가장 큰 차이였으니까 동의를 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표현.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뿐이라 2번이 정답. 자, 8번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틀린 걸 찾으래. 자, 1번은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자, 2번은 을이 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했대. 그럼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즉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거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거를 바로 소멸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여러 차례 각종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고 자 3번은 을의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줘버리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지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시효 주장할 수는 없다고.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4번에 3의 경우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됐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갑병 간의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 소유권 회복하게 되면 여전히 을은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한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3번이든 4번 문장이든 누구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을의 시효 완성 후에 갑소유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다고. 그럼 시효 완성 후에 수용이 돼버리면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갑이 취득한 수용 보상금을 을이 갑한테 야, 그 돈 내놔라 라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때는 갑이 수용되기 전에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즉 여기서 대상청구권은 대신 받은 수용보상금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서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됐어야만 너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를 안 했으면 갑은 모르고 있었던 거라 그때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9번. 부합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4개가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니은 정도를 하면 2지문 이내로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1번에서는 지상권자가 그럼 얘는 권원이 있는 거고 지상권이라는 부속시킨 물건이래. 그럼 부속은 독립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지상권자가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건 독립된 물건이니까 이건 지상권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기억이 옳은 지문이고. 자, 니은.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배추가 나왔어. 배추. 배추는 농작물. 그럼 농작물은 권원이 없더라도 농작물 자체는 경작자한테 속하는 거예요. 즉 농작물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그래서 니은도 옳은 사안이고. 그럼 기억, 니은이 모두 들어있는 문장은 지문은 3번하고 5번뿐이에요. 근데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럼 디귿은 옳다는 뜻이니까 시험 볼 때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리을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라 리을에 최집중해가지고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습이니까 디귿도 한번 보시게. 자, 디귿은 수목이 나왔어. 수목. 그럼 수목이 나왔을 때는 권원이 있냐 없냐만 표시하는 거야. 권원 없대. 그럼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디귿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리을을 처리를 하셔야 돼. 자, 리을은 이게 나온 거예요. 증축. 증축 부분이 부합 문제에 나왔을 때는 권원이 있냐 없냐는 전혀 기준이 아니고 이 증축반 부분이 독립성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독립성이 없어. 그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게 되면 이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증축 부분은 증축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 소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은 권원이 기준이 아니라 독립성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다고. 즉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그건 증축한 임차인 소유고 지금처럼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임대인 소유에 부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공유 사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지금 10번 문제처럼 지분 비율이 들어있으면 과반수권자가 있나 없나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럼 갑은 5분의 3 지분이 나왔으니까 이 사례는 갑이 과반수권자인 사례예요. 그럼 을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닐 테니까 몇 분의 몇인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갑 5분의 3만 딱 표시하고 별표 쳐놓고 갑이 나오면 과반수, 을이 나오면 소수 지분 이렇게 읽고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고 과반수 지분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딱 하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고 1번 문장은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를 했대요. 그럼 과반수권자가 적법한 임대차를 한 거니까 을은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대. 똑같은 문장 1번, 2번은 그러면 병은 갑한테 지분 비율만큼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요. 즉 병은 갑하고 임대차를 했으니까 갑한테 차임을 지급하는 거고 병과 을은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같은 내용이야.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했을 때에는 과반수권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거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임차인 간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문장이고 자 3번은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대. 그럼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한 거라 이건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과반수권자 갑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즉 갑이 병한테 나가라고 하면 병은 나가야 되고 을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4번은 을은 즉 과반수 아닌 소수 지분권자는 갑과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이랬어요. 자, 이 공유지분 공유 문제를 풀 때 지금 4번 문장처럼 중간에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건 절대 읽고 표시하시면 안 돼. 공유관계에선 공유물 전부나 공유물 일부나 공유물의 몇 분의 몇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과반수 지분권자라야만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과반수가 아닌 자는 과반수권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은 갑이 X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 매도해가지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줬을 때 을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갑이 전부를 매도하고 전부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땐 갑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가 유효고 동의하지 않은 을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을 지분 범위 내에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 자, 마지막 11번. 자, 이 사례는 갑을병 3명이 공유하는 게 나왔는데 각 지분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지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반수가 있냐 없냐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럼 앞에 봤던 10번 사례는 과반수권자가 있는 사례였는데 11번 사례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딱 반이지 과반, 반을 넘은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과반수권자가 없는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을병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푸셔야 돼요. 옳은 거 찾으래. 그럼 1번 문장은 을이 지분을 포기했대. 그럼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의 지분은 갑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냐? 그럼 갑과 병의 지분 비율이 균등한지를 봐야죠.
근데 갑은 2분의 1이고 병은 4분의 1이니까 균등한 게 아니라고 갑과 병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한 비율, 거기가 틀린 표현이고, 자, 2번은 갑은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임대를 하려면 과반수권 알아야 돼. 근데 갑은 과반수가 아니니까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제예요. 특히 2번을 주의하셔야 돼.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자, 3번에서 물어본 건 갑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냐 그랬어요. 자, 공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야. 그럼 건물을 신축하려면 갑을병 전원이 함께 해야지 갑과 을은 관리행위로서 건물 신축할 수는 없다고.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 전원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제입니다. 자, 4번은 갑을병이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대. 자,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과반수 이상으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전원이 관리 특약을 했어요. 그럼 관리 방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후에 특별 승계인, 즉 공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즉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관리 방법을 정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은 그 관리 특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 자, 5번은 병이 갑과 을 협의 없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대. 그럼 병은 과반수가 아닌데 지가 혼자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는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단, 이 사례는 과반수 관자가 없는 사례라 병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들 갑과 을은 자기한테 그 땅을 달라라고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얘도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아니니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처음 1순환 때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의 대다수가 최근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라 이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정도로 문제 나오고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춰두면 7, 80점까지는 무난히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라고 푸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남은 8개월 이상 동안 더 훈련하고 시험장 가는 거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시간 내에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는 자세로다가 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셔야지 안 된다고 조바심 낸다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늘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